오늘 중국 본토 A주와 홍콩 증시는 지수 등락 방향이 뚜렷하게 갈리는 상반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A주 시장은 정책 지원과 양호한 경제 지표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으나 홍콩 시장은 일부 대형 기술주 중심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지수의 표면적 움직임과 별개로 두 시장의 자금 흐름을 분석해보면 자본은 정책 수혜가 명확하고 실적 개선 가시성이 높으며 구조적 성장성이 담보된 특정 섹터로 집중되는 일관된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현재 시장이 단순한 유동성 장세를 넘어 투자자들이 각자의 논리에 따라 명확하게 옥석을 가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결국 오늘의 시장은 단기적인 지수 등락보다는 하반기 시장을 주도할 섹터와 그렇지 않을 섹터 간의 분화가 본격화되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본토 A주 시장의 상승은 복수의 긍정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며 각 동력은 시장에 뚜렷한 신뢰를 주었습니다. 첫째, 7월 거시 데이터의 안정 속 진전은 단순한 경기 방어를 넘어 회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제조업 투자의 확대는 그동안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 의존도에서 벗어나 경제의 체질이 고부가가치 제조업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 지표입니다. 일선 도시 주택 가격의 낙폭 축소 또한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최소한 경기의 급격한 하강 위험은 관리되고 있다는 안도감을 시장에 제공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미래 경기에 대한 과도한 비관론에서 벗어나 개별 산업과 기업의 펀더멘털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둘째, 인민은행의 5천억 위안 규모 유동성 공급은 정책 당국의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조치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금 투입이 아니라 시장이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신뢰를 심어준 것입니다. 이전보다 확대된 규모는 정책 강도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했으며 이는 주식시장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낮추는 효과로 작용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유동성 고갈에 대한 걱정 없이 보다 공격적으로 위험 자산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된 셈입니다. 셋째, 증권사들의 견고한 반기 실적은 현재 시장의 활기가 실물 경제와 기업 이익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였습니다. 높은 이익 증가는 단순히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익 개선을 넘어 IPO 주관 및 자산관리 부문의 성장을 포함합니다. 이는 자본시장이 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로서 원활하게 기능하고 있으며 가계의 저축이 투자 자산으로 이동하는 머니 무브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증권업의 호황은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바로미터 역할을 하며 이는 시장 전반의 밸류에이션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에너지 산업 내의 자발적인 출혈 경쟁 중단 움직임은 산업 성숙도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과거 중국의 신성장 산업은 폭발적인 성장 이면에 과잉 투자와 치킨 게임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가 이하의 출혈 경쟁을 멈추자는 업계의 자율적인 메시지는 이제 기업들이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수익성과 내실을 중시하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줍니다. 태양광 모듈 가격의 반등 조짐은 이러한 변화가 실제 수급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이며 이는 해당 산업의 장기적인 투자 매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처럼 거시, 정책, 실적, 산업 구조의 네 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AI 하드웨어, 반도체, 로봇 등 기술 자립과 관련된 섹터와 증권, 신에너지 등 정책 수혜 및 업황 개선이 뚜렷한 분야로 자금이 집중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반면 홍콩 시장의 지수 하락은 대형 플랫폼 기술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시각 변화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과거 이들 기업은 압도적인 사용자 수를 기반으로 한 성장 잠재력만으로도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했지만 규제 환경의 변화와 시장 성숙을 거치면서 이제는 명확한 수익 모델과 지속 가능한 이익 창출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실적 시즌을 맞아 투자자들은 매출 성장률과 같은 외형 지표보다 영업이익률, 현금 흐름, 신사업의 수익성 등 질적 지표를 더욱 까다롭게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가차없이 매물이 출회되었고 이것이 지수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홍콩 시장 내부에서도 자금은 명확한 성장 논리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정부의 인공지능 플러스 정책이 의료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인터넷 의료 섹터의 급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추상적인 테마가 아니라 정책이 특정 산업의 수요를 직접적으로 창출하는 구체적인 현실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본토 자금 유입 기대감에 강세를 보인 중국계 증권주나
미중 기술 경쟁의 반사 수혜와 국가적 지원을 받는 반도체 섹터의 견조한 흐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홍콩 시장이 단순한 매도 압력에 휩쓸린 것이 아니라 지수 하락 속에서도 새로운 주도주를 찾아 나서는 자금의 재편 과정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규제 리스크가 부각된 스테이블코인 테마의 약세는 이러한 옥석 가리기의 반대편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시장의 수급 흐름은 동일한 논리를 공유합니다. 자금은 통신이나 국유은행처럼 성장이 정체되었거나 규제 영향이 큰 전통적인 산업에서 이탈하여 정책이 밀어주고 실적이 증명하며 미래 성장성이 높은 분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기업 좌담회는 정책 지원의 연속성에 대한 기대를 글로벌금 ETF로의 자금 유입은 인플레이션 해지와 잠재적 금리 인하에 대비하는 거시적 투자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한 증권사들의 분석은 이러한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더욱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먼저 본토 증권사들의 시각을 심층적으로 해석해보면 이들은 대체로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그 동력과 전개 방식에 대해서는 미묘한 시각차를 보입니다. 화타이증권이 제시한 단기 이익 실현 물량과 우호적 대외 변수의 공조는 현재 시장이 강한 상승 동력에도 불구하고 단기 과열에 대한 경계 심리가 상존하는 국면임을 의미합니다. 3700선 공방은 단순한 기술적 저항이 아니라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기존의 유동성 및 정책 기대감을 넘어설 새로운 촉매제가 필요하다는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외 변수, 특히 미국 CPI와 잭슨홀 미팅을 주목하는데 이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둔화와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중국의 통화정책 운용 공간을 넓혀주고 결과적으로 A주 시장의 유동성 환경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거토우증권의 3단계 상승론은 현재 시장을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1단계인 유동성 장세는 현재 진행형으로 정책 완화 기대감에 시장 전반이 오르는 시기입니다. 2단계인 펀더멘탈 개선 장세는 연말을 전후하여 실제 기업 실적이 개선되는 것이 확인되면서 실적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국면입니다. 마지막 3단계인 구조적 장세는 내년 상반기 신성장 동력이 구경제 동력을 대체하면서 발생하는 장기적인 추세 상승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제시한 기술 우량주, 수출 성장주, 구경제 순환주의 내부 로테이션 순서는 이러한 3단계 상승론을 구체적인 투자 전략으로 연결한 것입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기술 성장주에 집중하되 향후 글로벌 경기 회복과 내수 개선 신호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차이신증권이 단기 조정 시에도 구조적 기회는 유효하다고 강조한 점은 지수 자체의 등락보다는 시장 내부의 주도주 변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들은 반내권 기조, 즉 산업 내 과당 경쟁 완화가 시장의 핵심 변수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정부의 인위적인 부양책을 넘어 산업 스스로 수익성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섹터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수요 측 정책과 산업의 자정 노력이 결합될 때 가장 강력한 상승 동력이 발생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중신증권의 강화판 2013년이라는 비유는 현재 시장의 성격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2013년 중국 증시는 전체 지수는 부진했지만 창업판을 중심으로 한 기술주, 성장주들은 구조적인 강세장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당시보다 정부의 정책 지원 의지가 훨씬 강하고 대상 산업도 명확하기 때문에 지수와 무관하게 특정 섹터는 2013년을 뛰어넘는 강력한 주도 장세를 펼칠 수 있다는 낙관론의 표현입니다. 홍콩 시장을 분석하는 증권사들의 시각은 글로벌 유동성 변수와 중국 본토의 펀더멘털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축으로 전개됩니다. 중신증권이 8월을 연속성의 분기점으로 본 것은 그동안 유동성의 힘으로 달려왔던 시장이 이제는 반기 실적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고 정책의 실제 효과를 확인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기대감에서 실현으로 시장의 무게중심이 이동함에 따라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은 철저히 소외될 수 있는 본격적인 차별화 장세의 시작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싱예증권의 초장기 강세장이라는 전망은 매우 강력한 시각으로 그 근거는 명확합니다. 첫째, 미 연준의 금리 인하는 시점의 문제일 뿐 방향성은 확정적이며 이는 달러 약세와 글로벌 유동성의 신흥시장 유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홍콩은 이러한 글로벌 유동성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입니다. 둘째, 현재 홍콩 증시의 밸류에이션은 역사적 저점 수준에 머물러 있어 하방 위험은 제한적인 반면 상승 잠재력은 매우 큽니다.
이러한 분석은 단기적인 변동성을 감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홍콩 시장에 대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전략적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거타이 하이통 증권이 제시한 수급 분석은 이러한 낙관론을 데이터로 뒷받침합니다. 연간 IPO 등으로 인한 주식 공급 물량을 고려하더라도 중국 본토에서 유입되는 남양 자금과 점진적으로 회복될 외국인 자금의 수요가 이를 충분히 소화하고도 남을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특히 연간 1.2조 위안 이상의 남양 자금 순유입이 가능하다는 가정은 홍콩 증시의 구조적인 수요 기반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탄탄해졌음을 의미합니다. 화태증권의 분석은 보다 전략적인 측면에 집중합니다. 이들은 최근의 조정을 내외부 기대의 동시 수정 과정으로 보면서도 중기적인 유동성 완화라는 핵심 논리는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 국면에서는 경기 모멘텀 개선과 저평가라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종목에 집중할 것을 조언합니다. 특히 기술주 내에서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된 게임, 이커머스나 이익 실현 가시성이 높은 혁신 신약, 비은행 금융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단순한 시장 추종이 아닌 정교한 종목 선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중흥국제가 홍콩 외환 당국의 시장 개입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한 점은 시장의 과도한 우려를 완화시켜 줍니다. 당국의 개입으로 흡수된 자금은 본래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성격의 자금이 아니며 오히려 역사적 고점 수준을 유지하는 1일 거래대금이 시장의 풍부한 핵심 유동성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연말 항생지수 27,500포인트 전망은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이 역사적 평균 대비 약 5%의 프리미엄을 받는 수준으로 현재의 이익 전망치를 고려할 때 충분히 도달 가능한 합리적인 목표치라는 분석에 기반합니다. 이러한 분석들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투자 전략을 도출하면 지수의 단기 등락에 연연하기보다 두 시장을 관통하는 구조적인 변화의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포지셔닝의 핵심은 두 갈래입니다. 첫째, AI 의료, 첨단 패키징을 포함한 반도체, 신사업 믹스 개선이 확인되는 기업 등 구조적 성장 트랙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주가 조정을 비중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는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둘째, 중간 실적 발표, 정부의 산업 정책 발표 등 구체적인 이벤트가 예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변동성을 활용하여 단기적인 수익 기회를 포착하는 유연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결국 현재 시장의 핵심은 지수 자체가 아니라 현금 흐름으로 증명되는 성장 스토리를 찾아내는 것이며 오늘 두 시장의 흐름과 증권사들의 분석은 그 스토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